홍준표 지사. 자, 그 전에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자기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는데, 자,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한번 맞받았습니다. 그 모습 보시죠. 네. 지금 민주당 1등한 후보는 저거 대장이 뇌물 묻고 자살한 사람입니다. 그럼 바로 옆에 비서실장함이 옆에서 그거 내용 몰랐다면 그건 까면 안 되죠. 2등하는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7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시비 걸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 말이 돼요? 네, 저게 이제 논란이 뜨거워졌는데 홍준표 경남지사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 이 야권 인사 말하는 거예요. 막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팩트, 즉 사실이다. 자기들이 신격화 우상화하는 것은 되고 성안동 게이트 사건 상소심에서 클리어, 본인이 이제 2심 무죄가 된 거를 말하는 거죠. 그걸 갖고 자격 운운하느냐 이렇게 말하고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경남도청에서 이제 직원 정례조회 때 한 얘기인데 중국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모두 하방을 한다. 하방이란 지방으로 내려가 지방 행정을 습득하고 익히고 나야 국가 지도자가 된다는 뜻이다. 국가 지도자라고 얘기했어요. 본인이 경남지사 한 걸 하방으로 묘사한 거예요. 네. 일단 제가 홍준표 지사가 말한 걸 한번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처음에 민주당 1등한 후보는 자기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입니다. 이 표현 자체는 사실은 어떤 정치의 금도를 좀 넘었다고 봅니다. 네. 어떤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른 말 있잖아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에서 비난을 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정치로서 이해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또 극단적인 언어를 가지고 하는 것은 특히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 하는 것은 품격이 맞지 않다. 이건 막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 얘기 중에서 항소심에서 클리어 무죄를 된 거 가지고 자기가 운운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하지만 아직 대법원의 어떤 판결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만약에 홍준표 지사가 대선 후보 나가서 어떤 보수층의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만약에 무죄가 바뀌어서 유죄로 나온다면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까 중국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 하방. 예, 하방을 한다. 이전에 중국 지도자들이 그런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시진핑만 해도 하방했죠. 그렇죠. 사실 어떤 대권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방에 가서 어떤 광역 단체장들 해보면 아마 정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홍준표 지사가 다른 대선 후보에 비해서는 물론 남경필 지사도 있지만 이런 거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네. 부분을 본인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그 전에 이제 그 어떤 문재인 전 대표랄지 어떤 막말한 것은 대선 후보로서 굉장히 품격이 있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홍준표 지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사이에 네.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활동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원래 네. 평소에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자,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러한 때에 기독교에서 국민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기도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잠언은 기독교나 가톨릭 신자는 누구나 원고에 없어도 하지만 저희에게는 원고에 없었고 원고에 없었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기자들에게는 대선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많이들 하던데요. 그런 거죠. 벌써 기독교인이라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로되 일을 만드는 것은 주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네. 이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 비슷한 얘기가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네. 근데 저렇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저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것도 당초 원고에는 없는 그런 왜냐하면 그 모임이 뭡니까? 네. 국가조찬기도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저걸 넣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됐거든요. 원고에 네네. 그게 없었던 것을 넣었을 때부터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뭔가 조금의 내심에 하나하나씩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기에 충분하죠. 네. 네. 자, 이 기자들이요. 국회 본회의장에 가면 1층 뒷자리에 이제 선수 높은 의원들이 앉아 있는데 바로 그 위에 카메라 기자들이 내려다보면 보여요. 그래서 그걸 이제 줌인 카메라로 땡겨서 찍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의 메모지가 어제
잡혔는데 이런 게 잡혔네요. 신 교수님. 네. 자, 유명해졌습니다. 네. 황이라고 써놓고 엄청나게 동글드라미를 많이 쳤고요. 네. 옆에 이제 유승민 의원도 써놓은 것 같고, 자, 여기에 홍이라고 하는 글자가 분명히 네. 들어있고, 생존이라는 글자가 또 들어있습니다. 네. 여기에 고정,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써놨는데, 네. 이 메모가 왜 화제가 된 거죠? 이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홍고정은요. 네. 홍준표는 무조건 나오는 고정 멤버다. 고정 네. 멤버다. 예, 고정이 네. 아니고, 예, 네. 고정. 그러니까 고정돼 있다. 상수다? 이미 픽스돼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 선언만 아직 안 했을 뿐이지 네. 나올 게 확실시된다 그런 거고요. 황 밑에다 생존이라고 써놓은 거는 뭐죠? 이게 출마의 명분과 계기 포착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의치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이 저렇게 사드 무역 보복하고 그러는데 아. 도대체 황 대행은 뭐 하고 있느냐? 대선 후보로서 살아남을 수 있나? 그렇죠. 대선 후보로서 생존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의미에서 생존이라고 적어놓은 게 아닌가 보여져요. 해석이 좋으십니다. 아, 정말. 제 해석이에요, 어디까지나.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이 흥행 그 시나리오는 뭐냐. 황하고 홍하고 일단 둘이 붙으면 이게 좀 흥행 효과가 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 옆에다 뭐 유승민 이렇게 써놓은 거는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다음 단계로 여기랑 할지, 뭐 합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가한 바른정당하고도 다시 재결합하는 보수 뭐 단일 후보 뭐 이런 메모가 아닌가 저로서는 보여요. 저거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렇게 하다가 이제 기자들이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스마트폰 보다가도 걸리고, 이게 요새 뭐냐면 굉장히 카메라 성능이 좋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전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봐요. 저 왜냐하면 정도면 뭐 그렇죠. 찍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보이나? 뭐 이런 겁니까? 그리고 언론을 네. 통해서 표출을 하면서 뭔가 흥행 카드로 쓰려고 하는 나도 네. 전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신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저희는 고전이 아니고 고정으로 봐요. 고정이다? 그렇죠. 홍준표 지사는 이미 확고하게 대선 갈 것이라는 거고. 근데 그럼 자유한국당 입당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기 보면 유승민, 황교안, 홍준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 남경필 지사도 있잖아요. 근데 남경필 지사를 왜 뺐을까? 왜냐하면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보수의 어떤 단일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같이 단일화해서 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후보들을 모아놨는데, 네네. 근데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홍 지사가 계속 나가겠다 하면 결국 경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겠어요? 네. 전략적 어떤 뭐 밀어서 되는 그런 공천이다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기다 이제 생존을 써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보수정당의 다급함은 이해가 가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연대 통합을 논의한다면 이게 도로 새누리당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서로 상이한 입장 때문에 분당까지 했는데 본질은 어디 가고 대통령 선거에 단순하게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만 보인다면 여당이 그렇게 비난했던 제가 볼 땐 정치공학, 정치적 야합이란 비판을 듣기 마련일 테니 민생 현안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수 진영들의 단일한 입장을 먼저 정하는 게 우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이 또 토요일입니다. 내일 광화문 광장 일대는 다시 한번 촛불과 태극기 집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불상사 없이 자신들의 의견을 잘 표출했으면 합니다. 네 분 전문가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